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저는 또 오늘 여러분들과 부정사의 시제와 태로 안내할 영어 영역 강사 로즐리 선생입니다. 오늘은 벌써 26번째 시간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투부정사의 태, 그리고 시제, 그리고 몇 가지 관용어구 표현들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인가요? 아마 정주영 회장님의 I'll prove others wrong 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한테 선사한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도 봤고요. 근데 사실은 그의 2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나고자 라고 하는 7등급, 8등급, 9등급 친구들이 이 화면의 모니터링을 보고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역시 자서전에 있었던 실화 내용이고요. 중동에 우리나라가 참 외화벌이를 한참 해야 했을 때,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난 다음 참 못 살고 있었을 때 중동에 일자리가 많다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대통령이 기업의 회장들을 한번 보냈습니다. 기업의 회장들을 보냈더니 회장들이 한 2주 있다가 다시 와서 중동에선 일을 할 수가 없다. 너무 더워서 도저히 낮에 너무 온도가 높아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고 너무 더운 지방인지라 또 비도 모자라서 이게 거기에 식수도 될 수 없고 건축하려면 물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물 부족이라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동에 일자리를 창출하러 가는 거 우리는 건설 현장에서 다 철수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정주영 회장님이 딱 등장하신 거죠. 이렇게 축복받은 중동에 땅이 있을 수가 있냐. 중동은 날씨가 너무 1년 내내 비가 안 오고 햇볕이 쨍쨍이다. 건설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장마가 지거나 눈이 오면 이게 일손을 놓아야 하는데 1년 내내 똑같은 날씨에 1년 내내 비가 안 오니 아니 건설업자한테 이보다 더 좋을 게 어딨냐. 아니 좀 물은 부족하다. 물은 부족한데 바다에서 끌어다가 단수를 만들어서 건설을 하면 되고 아니 중동 사막 지역인데 굳이 우리가 모래를 수급해서 건설에 쓰지 않고 그 안에서 바로 현지 조달이 되니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 덥다? 날씨가 더운 게 무슨 상관이냐. 날씨가 더우면 조금 낮에 천막 치고 낮잠 주는 시간을 주자. 대신 해가 기니까 저녁 시간을 활용하면 1년 내내 일할 수 있는 최상의 건설의 조건이다. 우리 현대는 가겠다 하고 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건설 현장에서 엄청난 달러를 외워버리려 해서 또 들어오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생각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중에는 옆에 있는 짝지가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반에. 잘생긴 친구예요. 근데 공부도 잘합니다. 알고 봤더니 집안도 되게 좋답니다. 근데 또 이 친구가 뭐 성격이 되게 모난 게 아니라 성격도 되게 좋아서 친구들이 우르르 따라다닙니다. 특별히 공부하는 것 같진 않은데 성적도 좋습니다. 공부 잘해. 집안 좋아.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아서 배합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가지신 환경 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에서요. 내가 좀 못 살면 어때요? 내가 좀 꼭 과외 받아야 꼭 사교육에 누구 난다긴다 하는 유명한 강사 수업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성적이 잘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먼저 정주영 회장님의 그 중동 일화를 말씀드렸던 건 그리고 7, 8, 9등급 친구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서두를 시작했던 건 7등급, 8등급, 9등급 친구들이 남들이 보면 참 한심한 등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화면을 보시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될까? 나 정말 머리가 안 좋은 애 아니야? 난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서 사교육도 못 해준다는데 난 더더군다나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난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 아니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누구가 믿어주지 않아도 self-esteem, 너만큼은 너를 믿어줘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생각의 차이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아니 1등급은요. 전국에 4%밖에 되지 않습니다. 70만 수험생 중에 1등급이 되려면 4% 엄청난 성과에 올려있는 높은 친구들입니다. 반대로 9등급 친구요?
전국의 4%만 9등급이 됩니다. 엄청난 친구들입니다. 70만 수험생 중에 그 9등급이 올라갈래도 내려갈래도 쉽게 내려갈 수 없는 친구들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생각을 바꾸시라고 했죠. 7등급, 8등급, 9등급 친구들이 지금 화면을 보시고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잖아요. 9등급에서 더 떨어져 봐야 바닥 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원래 99점이 100점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98점이 1점 올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2등급 상위권이 1등급 끝 말미 올라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9등급 친구들은요. 조금만 집중하시고요. 조금만 노력하시잖아요. 성적이 성큼성큼 올라갑니다. 생각을 바꾸라고 했죠. 내가 안 된다가 아니고요. 난 더 떨어질 곳도 없는데요. 뭐. 지금부터 조금만 하면 되는데요. 뭐. 중동에 비가 안 온다고요? 단수 갖다 쓰면 되죠. 중동에 날씨가 더워서 뭐가 안 된다고요? 아니 날씨 좋으면 잠깐 딴짓하고 그리고 선선할 때 다시 일하면 되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의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제가 언젠가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고산병이라고 하는 병은 특별한 병이 아니다 했죠.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아서 계속 먹는 병.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아서 계속 자는 병이 고산병이다. 근데 그 고산병이 끝나는 순간은 언제냐? 수능 딱 끝나면 사라진다. 우리 여학생 친구들이 모의고사 보면 모의고사 보기 전에 선생님 속이 쓰려요. 체했나 봐요. 이러거든요. 모의고사 보기 전날에 선생님 저 불면증이 있어요.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이러거든요. 그럼 모든 병들이 다 언제 끝나냐면 수능 끝나면 귀신같이 사라집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그 고산병이라고 하는 걸 만드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안 된다라고 그 상념을 만들고 계신 거죠. 생각을 바꾸시라고 했죠.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만들면 되죠. 9등급이라고 언제든지 9등급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조금만 하시면요. 성큼성큼 올라갈 것입니다. 생각을 조금 바꾸시고요. 오늘 역시 투부정사 얘기를 시작할 건데 마음 편하게 들으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 9등급이라 나 이해 안 되면 어떡하지? 이해 안 되긴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사실 없을 챕터입니다. 마음 편한 마음 가지시고요. 오늘 이 시간 것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살짝쿵 복습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많아졌습니다. 우리 이제 챕터가 넘어가면 이게 이제 복습 챕터가 막 굉장히 많이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7챕터까지 왔는데요. 쭉 블라블라블라블라 보시면서 오늘 저번 시간에 배웠던 7챕터만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7챕터의 얘기도요. 형식과 관련되어 있고 태와 관련되어 있고 시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부정사도 사실은 뒤에 동사가 올 때 자동사, 타동사에 따라서 다시 목적어 붙을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 목적어가 없다면 to, be, pp 이런 거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자타도 알아야 되겠지만 태도 알아야지 이게 되겠죠. 시제? 마찬가지죠. 그냥 동시제면 to 동사 원형을 쓴다. 그렇지만 한 시제 앞서면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걸 쓴다. 따라서 이 시제를 알아야 또 투부정사도 이해가 되겠죠. 우리 저번 시간에 그래서 다 어법들은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렸던 것이고 저번 시간에는 투부정사의 기본적인 개념 이해들만 했습니다. 명사적 용법 아니면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각각 명칭은 그렇게 부른다. 해석은 그냥 일반적으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수식하니까 부사는 일반적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지만 실제 얘는 원인도 있고 이유도 있고 결과도 있어서 여러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조금 주의할 것들이 있다면 얘 명사적 용법에서는 진주어 아니 주어가 투부정사 너무 길면 가주어 써놓고 진주어를 뺄 때도 있고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또 너무 비대하면 가목적어 it 쓰고 투부정사 뒤로 뺄 때도 있고 혹은 오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못 쓰는 make, find, consider, believe, think 등은 그냥 가목적어 it을 쓰고 진목적어 to를 뒤로 뺄 수도 있고 혹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것도 명사 구라 하는데 뭐뭐 할지 정도로만 해석하면 좋겠다 했던 거예요. 기억하세요? 형용사적 용법에서는 특별한 게 없고 B2 용법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무슨 용법이 아니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능, 예정, 의무 셋 중에 하나로 해석해 보셔서 가장 이쁘고 마음에 드는 것, 가장 의미상 문맥상 맞는 것으로 통하시면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부사적 용법은 어차피 문장 성분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명사는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뭐 주어 자리에도 다 갈 수 있고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보어 자리에도 갈 수 있고 그러나 부사는 문장 성분, 목적어, 주어 뭐 이런 데는 들어갈 수도 없다. 단 수식하는 역할만 한다. 명사 빼고 다. 그래서 특별한 건 없지만 부사적 용법에서 몇 개 암기해야 되는 관용 어구들 그러니까 뭐 투투 들어갔던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거. enough to 충분히 뭐 중학교 2학년 거. 좀 우리가 지금 배우기엔 약간 부끄러운 거. 이런 것들 몇 개 정리했었었죠.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신 거 맞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배워야 되는 투부정사구에 해당하는 건 무엇인가? 투부정사, 부정사의 시제와 태 배우겠습니다. 그러나 시제와 태도 여러분들한테 앞서서 몇 번 언급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칠판에 내용 정리만 싹 하고 끝날 거고요. 원형 부정사 중간에 보면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챕터가 있을 겁니다. 의미상의 주어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얘기하면 어디서 또 많이 뭐 가주어 쓰고 의미상의 주어 있고 진주어 있고 뭐 예를 들어 eat for two 뭐 이렇게 나오면 가주어 의미상 주어 진주어 막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그걸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형 부정사예요. 우리는 투 부정사라고 해서 항상 투 동사 원형이 나온다고 배웠는데 원형 부정사는 투가 생략된 즉 동사 원형만 오는 대표적인 거 이것도 새로 배우는 거 아님.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이러면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나 사형의 원형 부정사를 몇 개 배울 거고 또 관용자 붙었습니다. 관용자가 들어가는 순간 제가 뭐 이해 설명 따위 필요 없다. 이건 여러분들이 비교적 암기하시는 게 많다 했던 거. 근데 특별히 이 관용 어구에서도 뭐 굉장히 어렵느냐?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교재는 126페이지를 펴놓으시고요. 교재 펴놓고 펜 내려놓고 또 여러분들 제 얼굴만 칠판 보시면서 집중 설명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제가 먼저 설명의 시간 가질 거고요. 설명부터 이쁘게 아름답게 멋지게 한 다음 여러분들과 교재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정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 학습 목표는 일단 제일 먼저 뭐였었냐면 투부정사와 시제와 태에 대해서 알아보자 했었죠. 제가 먼저 칠판에다가 쭉 써놨습니다. 이게 처음 배운다고 치면 굉장히 복잡하고 뭐 머리 아프고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앞서서 다 배우면서 왔거든요. 자, 제일 먼저 이쪽으로는 제가 시제를 써놨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가로편으로 가선 태, 능동태냐 수동태냐라고 하는 태 편으로 썼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단순한 투부정사는요. 단순하게 동일한 시제다. 그러면 투, 동사, 원형 이렇게 쓰겠죠. 제가 먼저 내려가 보겠습니다. 세로로. 그럼 한 시제 앞선 시제다. 한 시제 앞선 시제면 우리 to, have, pp 이거 쓰기로 했잖아요. 저 예문 그냥 잘 간략하게 써볼게요. He seems to be sick. 그는 아픈 것처럼 보인다. 아니, 얜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펜 내려놓으시고. 지금은 필기하는 시간 아니고. 그는 아픈 것처럼 보인다.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의 보어 자리에 제 생각엔 형용사적 용법, 감정 상태, 아픈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형식이에요. 근데 그가 아픈 것처럼 보인다. 보이는 시점과 아픈 시점이 똑같은 거죠. 너 지금 현재 아파 보인다? 이거였더니까 단순 시제를 쓴 거죠. 근데 제가 요걸 바꿔서 to have been sick 해볼게요. 그는 아팠던 것처럼 보인다. 내가 널 지금 보고 있는 시점은 지금 현재인데 아팠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아팠던 건 그보다 전 시제. 시제 차이가 나면 완료 시제 이렇게 쓰는 거죠. 당연한 거죠. 자, 단순 진행 시제? 그럼 또 뭐가 복잡합니까? to 동사 원형은 써야겠고 진행형이니까 동사 원형은 써야겠고 진행형이니까 비동사 ing는 써야겠고 됐죠? 그러면 단순 진행은 to, be, ing 이렇게 쓰겠네요. 괜찮아요? 자, 완료 진행이요? 그러면 진행은 있어야겠고 그러니까 완료 시제 have pp는 있어야겠고 한 시제 앞선 완료 시제 have pp는 있어야겠고 거기에 진행형 비동사 ing는 있어야겠고
to have been ing 이렇게 쓰겠네요. have been ing. 자, 여러분들하고 또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완료 진행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교재로 따지면 어디에 있냐 하면 네, 127페이지에 진행형이 있을 겁니다. have been ing에서 그건 좀 이따가 교재를 다시 한번 볼게요. 수동으로 갑니다. 단순한 수동 시제면 BPP 써야 되잖아요. to, P, PP. 그러니까 제 말은 자꾸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이해하면 다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 완료 시제면서 수동인 건 어떻게? have pp에 수동태 BPP는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to have been PP 써야겠네요.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단순 진행인데 진행 수동은 어떻게 해? 비동사 ing는 있어야겠고 거기에 또 BPP는 있어야겠고 to, be, being, PP. 잘 쓰이지도 사실은 않는 시제입니다. 제 말은 만들 수 있으면 되지 여러분들이 굳이 이걸 to be, being, PP, to have been, being, PP 이거 외우면 내일 또 까먹을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그럼 얘는요. 완료 진행 수동태요. have PP는 있어야겠죠. 진행에 비동사 ing는 있어야겠죠. 수동이니까 BPP는 있어야겠죠. have been, being, PP. to have been, being, PP. 다 만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예전에 시제편 얘기할 때 우리 친구들아 자꾸 시제를 여러분들은 12시제, 15시제 외우려고 하더라. 아니야.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되면 나머지 건 다 변형해서 만드는 것이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각각가 어떨 때 쓰는지 제가 시제, 완료 시제 그가 아픈 것처럼 보인다. 아팠던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는 그는 사랑받는 것처럼 보인다. 사랑받았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런 뉘앙스의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재 먼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126페이지 펜 드십시오. 필긴 제가 이따가 시킬 거고요. 펜 드십시오. 단순 부정사, 투동사 원형 보이세요? 126페이지에 거기다가 밑줄. 단순 부정사, 그러니까 시제가 동일할 때 He seems to be sick. 그는 아픈 것처럼 보인다. 보이는 것과 아픈 게 지금 동시제일 때. 자, 완료 부정사 to have pp 보이세요? 네, 거기다가도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요. 한 시제, 앞선 시제. 그가 아팠었던 것처럼 보인다. 내가 널 만나서 보고 있는 건 현재인데 너 아팠던 것 같아. 그럼 아팠던 건 그보다 전 시제. 요럴 때 쓰는 시제. 됐죠? 자, 페이지 127페이지로 오셔서요. 투부정사의 수동태, 단순형 수동태, to be, pp. 동사 원형에다 bpp 붙였으니까 그거 표시하세요. 그 다음 밑에 2번 완료형 수동태 to have been pp 거기에다 표시하십시오. 이건 선생님 어떻게 나온 건데요? 아까 말했잖아요. 한 시제 앞섰으니까 have pp는 써야겠고 근데 수동태는 써야 되니까 bpp는 써야겠고 두 개 더하니까 have been pp 나오겠구나 했던 거예요. 괜찮으세요? C번으로 내려갑니다. C번에 그냥 단순한 진행형 to be ing 거기에 to be enjoying 할 때 진행형 to be ing에다가 표시를 해두시고요. 한 시제 앞선 시제면 to have been ing, to have been ing, to have been enjoying 있는 데다가 표시를 하시고요. 선생님 얘는 없는데요? 네, 얘는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어디 태편에서요. 준동사의 그래프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시제도 본 적이 있고요. 미래 진행 수동태, 완료 진행 수동태 이런 것까지는 잘 쓰이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교재에 없는 거지 문법적으로 비문은 아닌 상태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놓는 게 여러분들한테 보시기에도 이해하시기에도 훨씬 쉬울 것 같아서 제가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고요. 교재에는 그걸 말로 풀어놔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이해가 버거우실까 봐 제가 지금 이렇게 그래프로 만든 사람. 시제편으로 그리고 각각 능동태, 수동태 편으로 태에 해당하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배웠었던 부분이니까 제가 또 다른 언급하지 않아도 괜찮죠? 자, 두 번째 설명으로 갑니다. 다 설명한 다음에 책은 나중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상의 그래 맞아.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 주어 이런 거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내가 정확하게는 의미를 몰라.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정확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가 말했죠. 뭐 동명사, 투부정사 나 정말 완강 못하겠다 하면 그거보다 분사 챕터 잘 들으세요 했잖아요. 분사 챕터에서 의미상 주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능수동이 갈리거든요. 물론 제가 또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할 겁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일단 무엇인지 그거부터 제가 예문을 통해 설명할게요. 의미상 주어 It is important for us to study English. 일단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은 없을 겁니다. 중요하다. 뭐가? 네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원래 문장이에요. 원래 문장이요.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제가 쓰고 지울 겁니다. To study English is important for you. 이런 문장이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그쵸?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너에게. 이렇게 해서 이형식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네요, 선생님. 네.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서 뭐하는 것, 영어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됐네요. 네. 그럼 주어 자리니까 명사 당연히 올 수 있네요. 네. 다 잘 생각하셨어요. 또 있죠. 주어가 너무 비대하잖아요. 그쵸? 주어가 너무 비대하면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가주어 이 쓰고 진주어는 뒤로 빼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형이 원래 있었던 위에 있었던 요걸 가주어 진주어로 빼놓은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얜 가주어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important 중요하다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형용사 보어 전치사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가 중요해?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얘가 원래 진짜 주어. 됐죠? 여기까지는 이제 흐름 이해하신 거 맞죠?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갔는데 너무 비대해서 그냥 가주어 쓰고 뒤로 뺐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의미상만.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해석하기에. 원래 진짜 주어는 to study English입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석할 때 for you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네가 영어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죠. 원래 여러분들 주어 자리의 해석은 은는 이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가 진짜 주어인데 영어 공부하는 것은 중요한다는데 우리가 얘를 해석을 너는 영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 주어처럼 해석해 버렸거든요. 근데 왜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냐? 아니 진짜 주어는 얘고 얘는 문장 성분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아무 쓰잘데기도 없어 사실은. 그러나 의미상만 내가 해석할 때만 주어처럼 하겠다. 이게 의미상의 주어인 거예요. 그럼 가주어, 의미상 주어, 진주어. 가주어는 가짜 주어. 진짜 주어, 투부정사가 너무 길어서 뺐더니 가짜 주어를 세운 거고 얘가 진짜 주어. 그러나 for you 해석할 때 너는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미상만 주어처럼 해석한다. 이 뜻이에요. 되셨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문장 봅시다. 여러분들 얘가 몇 형식인지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주어요. 나는 바래. 너를 원해. 뭐 원해? 네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영어 공부하는 거니? 네가 열심히 영어 공부하는 거니? 네가요. 그렇죠? 나는 네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기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난 네가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보. 엄마. 이거 쓰고 나니까 내가 뭔가 생각나는 게 있네. 오형식에서 목적 보어 자리에 반드시 투부정사만 써야 하는 동사들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A자 들어가는 거 3개 있었습니다. ask 목적어 투부정사,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advise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거요. 또는 want 목적어 투부정사,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뭐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되게 많았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배웠느냐? 마찬가지로 문장의 형식편 5형식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에스크 목적어 투부정사, 원투 목적어 투부정사, 원투 목적어 투부정사 그 구문 잘 써놨죠. 그 당시에 설명하지 않았던 것 중에 요건 이게 살짝 지워놓을게요. 필기할 공간이 없어서. 이런 뭐 에스크 목적어 투부정사,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advise 목적어 투부정사,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거 말고 compel, 강요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compel 목적어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뭐 강요하다 해서 왜 갑자기 썼냐면 얘도 요즘 현대 어법 문제로 보면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뭐냐면 compel 목적어 다음에 to study 쓸래, studying 쓸래 이런 문구로 어법 문제에 가끔 등장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추가로 여러분들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뭐가 됐든 전형적인 오형식 문장입니다.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뭐냐면 이 문장 전체의 주어는 I, 나 맞죠? 나 맞죠? 이 문장 전체의 주어는. 근데 영어 공부를 하기를 원한다. 누가? 네가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뭐냐면 얘와 얘,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주어 동사의 관계를 갖거든요. 목적어와 목적보어는 항상 주술의 관계를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 목적보어의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장 전체의 진짜 주어는 I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you, 즉 목적어 자리에 있다. 제가 분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참 많이 쓸 거다 그 말씀 미리 드렸죠. 왜냐하면 분사에서도 목적 보어 자리라면 목적어 자리 찾아가서 얘가 하는 짓이 능동이야 수동이야 막 찾아야 되고요. 또는 진짜 주어가 찾아가서 얘가 능동이야 수동이야 찾아야 되고요. 또는 생략된 주어가 생략돼 있거든요. 그럼 생략된 주어 어딘가에서 찾아갖고 와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따져야 하고요. 혹은 생략되어 있는 의미상의 주어 찾아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따져야 되고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뭔지 이 문장에선 네가 영어 공부하는 게 중요해. 너 공부하는데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영어 공부하는 걸 원해.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you.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you.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 뭐냐? 해석상만 주어처럼 해석된다. 이 말이었어요. 문장 전체의 주어랑은 상관없이.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세 번째 사역동사 그리고 지각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역동사 우리가 앞서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서 배웠냐면 문장의 형식편에서 배웠죠. 그리고 문장의 형식이 다 태로 이어지고 지금도 준동사까지 다 이어지고 있는 중. 그래서 다 세그먼트별로 분리하지 말고 연결해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거. 자, 사역동사 일단 제가 먼저 쓰겠습니다.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쵸? 사역동사 오랜만에 제가 한번 다시 써볼까요? 이거 지울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왜? 여러분들 노트 필기에 다 되어 있어. 되어 있어야 정상이고요. 자, let, have, make, get, help 이런 거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 둘은 준사역동사라고 불렀고요. 목적어, 동사, 원형을 쓸 때 있는데 무조건 그런 거 아니야 얘들아.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일 때만 동사, 원형 써. 근데 그중에 get 동사는 목적어가 하는 짓이 투부정사, 그러니까 능동이면 반드시 투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조심해. help 동사는 목적어 자리가 능동이면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얜 깍두기야.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시험 문제 안 나와. 왜? 얘도 먹고 쟤도 맞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맞아요? 자, 그런데 얘가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이 있다면 사역동사 다음 목적어가 하는 짓이 수동일 수도 있잖아. 수동이면 PP 써. 모든 5개의 동사가 다. 근데 let 동사는 사실은 수동 목적을 잘 쓰지 않지만 let만 BPP를 써야 될 때도 있어. 라는 얘기했습니다. 또 써봐요. 제가 지울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혹시 이 필기가 필요하면 퍼즈하시고 쓰시면 되고요.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라고만 하지 마. ing라고만 하지도 마. pp도 올 수 있어. 이게 다 누가 결정하냐면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이면 동사 원형 쓰고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 진행이면 ing를 쓰고 목적어가 하는 짓이 수동이면 pp를 쓸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오케이. 그럼 다 지우겠습니다. 사역이 됐든
지각이 됐든 결국에 목적어가 능수동을 결정하는 거. 뭐 능동이면 동사 원형도 올 때도 있다고, ing도 올 때도 있대고, pp도 올 때도 있대고, 하여튼 양상이 다 다른데 이거 능동이냐 수동이냐 결정하는 건 다 목적어의 역할이었어요. 목적어가 하는 짓에 따라 동사 원형이냐, ing냐, pp냐 뭐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들. 의미상의 주어 하다가 넘어간 거죠. 자, I saw you come in. 나는 보았다. 너를 봤다. 들어오는 걸 봤지. 근데 내가 들어왔어요? 네가 들어왔어요? 난 네가 들어오는 걸 봤죠. 네, 여기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 보어예요. 그래서 네가 들어오는 거 능동이니까 여기가 동사 원형 썼어요.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이면 동사 원형 쓰라고 했으니까요. 또 다른 예문 써요. 이건 지각동사 예문이고요. I make you clean the house. 나는 너를 집을 청소하라고 만들었다? 만들었다보다는 시켰다의 사역동사로 해석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나는 시켰다, 너를 시켰지. 너를 청소하라고 시켰지. 그럼 내가 청소하는 겁니까? 네가 청소하는 겁니까? 근데 네가 청소합니다. 말하자면 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 보어입니다. 그러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도 pp도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가 청소해요? 청소돼요? 집을 청소하죠?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이니까 동사 원형 썼죠? 네.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의 자리에 결국에 의미상의 주어는 얘라고요. 문장 전체의 주어는 다 I예요. 들어오는 거? 너. 청소하는 거? 너. 그래서 좀 전에 목적어와 목적 보어는 다 시일로. 목적어와 목적 보어는 주술의 관계가 있어. 주어 동사처럼. 그 얘 의미상의 주어인 거야. 문장 전체의 주어는 I지만. 이해되셨어요? 지각도 사역도 똑같다고요. 문장 전체의 주어는 나 I지만 난 네가 들어오는 걸 네가 방 청소하는 걸 시키고 봤다니까. 결국 목적어와 목적 보어는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어요. 의미상의 주어가 사실은 능수동을 결정했던 건 제가 목적어라고 써놨지만 의미상의 주어가 능수동을 결정하고 있었던 거죠. 이 원형 부정사에 얘 들어오는 건 내가 아니라 너네, 얘가 능수동을. 난 너가 청소하도록 시켰네. 내가 청소하는 게 아니라 너가 청소하는 거네. 얘가 능수동을 결정하는 경우가 된다. 결국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의미상만 주어지 문장의 전체의 주어랑은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 이제 원형 부정사, 여긴 지금 PP 자리는 없고요. 다 목적어 하는 짓이 능동이어서 제가 동사 원형만 갖다 놓은 상태인데 네 번째는 원형 부정사의 관용어구 정리할 겁니다. 관용어구는 뭐 제가 설명할 게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챕터죠.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외친 투부정사입니다. 우리 투부정사의 관용어구는 사실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투부정사의 관용어구 너무 창피한 거 막 투투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 너무 뭐뭐할 수 없다 막 오그라들고 enough 충분히 뭐뭐해서 뭐뭐하다 so as to 뭐뭐하기 위해서 또는 그 결과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배우시는 건 원형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원형 부정사 관용어구들을 몇 가지 정리할 겁니다. 그럼 제가 설명한 내용이 교재에는 각각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교재 챕터 확인할게요. 여러분들 펜 드시겠습니다. 필기 시간은 조금 있다고요. 먼저 펜 드셔서요. 교재 40강입니다. 유니트 40 가시면 거기 투부정사의 시제, 수동태, 진행형, 부정형 있어요. 투부정사의 시제, 수동태, 진행형, 뭐 부정형 이렇게 나올 거예요. 부정형? 선생님 왜 부정은 안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부끄러운데. 중학교 때 또 투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어떻게 쓴답니까? not to.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쓰지 않았지만 not to 동사 원형, not to be PP 이렇게 나갈 거니까 그건 제가 언급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유니트 40는 교재에 여러분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엑서사이즈 4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하고 문제 한번 풀 거고요. 페이지 넘기십시오.
페이지 넘기셔서 유니트 41 가시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 주어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라고 써져 있는 게 있고요. 의미상 주어를 따로 표시하는 경우라는 게 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의미상의 주어는 정의를 내리자면 문장 전체의 주어랑은 상관없이 우리말 해석상 은는 이가로 내가 의미상의 주어의 역할만 집어넣을 때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 건 지금 오형식처럼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는 알아서 주술의 관계가 되니까 따로 표시하지 않은 것뿐이고 위에 문형은 제가 for you까지 넣어서 전치사로 따로 표시를 해줬을 뿐이다 라는 거지 그거 뭐 분할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별로 의미 없습니다. 책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교재에는 훨씬 더 친절하게 어쩔 때는 for you 의미상에 for를 쓰지 않고 뭐 감정이나 이상 나오면 it's kind of you 전치사 of로 바뀐다더라 뭐 이런 내용까지 소소하게 써져 있습니다. 큰 그림에선 벗어나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유니트 42 129페이지 원형 부정사 갑시다. 펜 드시고요. 원형 부정사에 지각동사, 사역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원형 부정사 즉 동사 원형 A번 있는 데도 표시하세요. 지각동사,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무조건 동사 원형만 오는 건 아니었죠.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일 때만 그런 거였죠. 그 밑에 보셔요.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의 목적 보호 자리엔 원형 부정사를 쓴다. 이때 목적어가 원형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된다. 거기에다 형광펜. 뭔 소리였냐면 사역동사, 지각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다. 이땐 반드시 목적어가 하는 짓이 일단 능동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적어가 이때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 진짜 주어는 아니고 목적 보호 자리, 이 동사 원형 자리를 책임지는 의미상의 주어다라는 걸 제가 형광 표시 펜 정리한 거고요. 되셨어요? 페이지 넘기시겠습니다. 페이지 넘기시면 뭐 있냐면 사역의 의미지만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들 거기에 compare 보이시죠? 제가 쓴 거예요. compare 목적어 투부정사 쓴다 했던 거. 개동사는 능동 목적어일 때 반드시 투부정사를 쓴다 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 하나 해두시고 그 다음 마지막 B번 원형 부정사를 사용하는 관용어구 구문. 제가 칠판에 총 4가지 썼거든요. 하나 투부정사의 시제와 태를 하나 쓴 거고요. 두 번째,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시킨 거고요. 세 번째, 사역이나 지각동사에서 왜 동사 원형 PP가 누가 갈리고 얘 때문에 갈리는데 얘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던 걸 이해시킨 거고요. 마지막 4번째, 관용어구. 근데 이 관용어구는 내가 설명할 게 없다고 한 듯?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아, 선생님이 이래서 설명할 게 없다고 한 거구나 하실걸요? 첫 번째, cannot but 동사 원형 일단 표시하실게요. 밑에 cannot help ing 표시하실게요. 처음 봅니까? 처음 본다고 하면 나한테 누굴 가르쳤냐고. 조동사 관용어구. may have pp, must have pp, should have pp 이런 거 말고 may well 당연하다. may as well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다. may as well A as B, B보단 A가 낫다. 이러면서 캔나 얘들아 캔에도 조동사 구문이 있는데 얘도 관용어구라 좀 암기해야 됩니다. cannot but 동사 원형 이런 것도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면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cannot but 동사 원형 cannot help ing 마찬가지로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형광 표시하시고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설명했던 자, 그 다음에 B번에 nothing but에다가는 별표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nothing but 하면 사실은 그냥 직역이 가능합니다. She does nothing.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But grumble. grumble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 단지 그것만 한다는 소리예요. Nothing but 한 다음 옆에 only 하나 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nothing but 자리에 이건 구문 독해할 때 많이 나옵니다. 관용어구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무슨 어법 배경 지식이 설명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Nothing but only. 단지 뭐뭐 한다. 이거 말고 얘랑 또 세트처럼 나오는 하나의 구문이 있어요. Anything but never. Nothing but은 only. 그걸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그것만 한다. Anything but 얘는 never. 의미가 있으니까
요거 두 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표시하셔서 암기해야 되는 관용어구. C번에 있는 had better 설명 안 해도 되죠? 뭐 하는 편이 낫다. D번에는 would rather 차라리 뭐 하는 편이 낫다. 이거 다 조동사에서 우리가 배우고 왔던. 자, 나머지 것들 쭉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거 없고요. 자, 맨 마지막에 H번 있습니다. H번. 요것만 여러분들 그 문장을 형광펜으로 하나 써두실래요? 이거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끔 우리 친구들 뭐 이게 시험에 어법에 나오거나 하는 건 아닌데 우리 친구들이 가끔씩 질문할 때가 있어서요. All you have to do is to study.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문장은 본동사 예고요. 이다, 공부하는 것이다. 네가 해야 하는 전부는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아직 우린 배우지 않았지만 여기에 that이라고 하는 게 뭐 생략됐습니다. 관계대명사 수식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네가 해야 하는 전부는 is to study.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 문장인데 사실은 to가 생략돼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자꾸 저한테 질문하는 건 뭐냐면 선생님 한 문장에 본동사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다. 여기 있는 have는 선생님이 지금 뭐 생략됐다고 하는데 that이 있었다니까 괄호로 묶는다고 치면 얘 이주도 동사, 스터디도 동사.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를 들어 이게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처럼 사역 동사도 있고 뭐 동사, 원형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얘는 왜 어떻게 설명해요? 이러더라고요. 투부정사가 생략됩니다. 왜요?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항상 말했죠. 1 더하기 1은 왜 2입니까? 그럼 말하자면 약속 같은 거예요. 주어 앞에 do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뒤에는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원래 쓰는데 그 to를 생략할 수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보시면 그 H에 all you have to do as to study 뭐 블라블라 있고 설명해 보세요. 비동사의 주부에 do가 들어있는 경우 보통 비동사의 보어로는 투부정사를 생략하고 원형 부정사만 쓰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지 이게 문맥이 어떻고 어법 문제는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까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투부정사의 시제 태 설명했고요.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했고요. 지각동사, 사역동사에서 의미상의 주어는 결국 목적어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관용어구. 뭐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할 게 따로 없음. 예전에 다 배워서. 캔나빠 동사 원형, 캔나랄파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had better 차라리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 이 정도예요. 괜찮으세요? 그럼 감독님이 이제부터 또 아름답게 필기를 잡아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필기하시고 저랑 엑서사이즈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케이? 필기하십시오. 자, 필기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럼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으로 엑서사이즈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127페이지고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했습니다.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니까 투부정사에 시제 묻는 것 같은데요. I think that he is fool. 내 생각에 그 녀석은 좀 멍청한 것 같아 라는 뜻. 그러면 똑같이 I think him. 나는 그가 약간 멍청한 것처럼 생각돼. 근데 여러분들 주어진 시제가 think is 동시제예요. 같은 시제니까 그냥 단순 시제를 쓰라는 소리겠지? to be 얘는 완료 시제니까 한 시제 앞선 시제여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시제니까 to be a fool 하시면 되고 2번 It seemed that he was listening to me. 뭐처럼 보이냐면 그가 내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마찬가지로 to be listening, to have been listening. 아이고 시제도 달라요. 시제. 얜 단순 시제, 얜 완료 시제.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여러분들 진행형도 있어요. 비동사 ing. 일로 와볼까? 단순 진행 to be ing. 완료 진행 to have been ing. 이쪽으로 옵니다. to be ing와 to have been ing. 즉 그냥 단순 시제 쓸래? 완료 시제 쓸래?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재 보시니까 seemed, was,
둘 다 똑같이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제를 나타내고 있으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to be listening 이렇게 쓰셔야죠. 우리 학생들이 착각하더라고요. 선생님, 시제가 과거니까요. 일단 현재는 아니니까요. 한 시제 앞선 시제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요. 일단 과거 똑같이 쓰고 있었으니까 동시제, 얘 과거 시제로 맞춰줬고 동시제에 해당한다. 그래서 단순 시제, 하나는 앞선 시제는 완료 시제라고 한 거였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3번 문제 가볼까요? I want the books to return 또는 to be returned by tomorrow. 제 생각엔 지금 시제는 똑같이 현재입니다. 단순 시제 썼습니다. 뭐가 달라요? 네, 태만 다릅니다. 태만. to 동사 원형이냐 to be pp냐 했으니까 태만. 그러면 해석도 나는 이 책들이 반납되기를 원한다. 해석도 수동이지만 return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인데 목적 없으니까 to be returned. 투부정사의 시제와 태 보고 있는 중입니다. 4번. I hide themselves to 여러분들 이 지금 3번 문형도 이거잖아요. want 목적어 투부정사. ask 목적어 투부정사. want 목적어 투부정사.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중에 이제 수동이니까 to be returned. 자, 4번. They hide themselves not to not 또는 not to be seen. 이건 뭐 고민하고 자시고도 없네. 투부정사를 부정할 땐 투부정사 앞에 not을 쓴다. 준동사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다음 시간에 동명사 배우겠죠?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요. 투부정사 리뷰, 최종 정리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동명사 편 넘어가겠죠? 동명사도 마찬가지로 준동사라 not을 붙이려면 not ing 하시면 됩니다. 분사구문이요. 준동사에 해당하는지라 not 분사구문 하시면 됩니다. not to 두 번째 거 표시하시면 괜찮겠네요. 괜찮으세요?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고 그럼 넘어가셔서 exercise 5 129페이지로 갑니다. 우리말로 옮기시오 했는데 사실은 이 우리말을 옮기는 게 중요한 것보단 의미상의 주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이거든요. I want him to call her. 나는 그가 그녀에게 전화하기를 원한다. 마찬가지로 want 목적어 투부정사 있네. 그가 그녀에게 전화하기를 원한다죠. 오형식 문장인데요. 얘가 의미상의 주어였겠죠. 그녀에게 전화라는 건 내가 아니라 난 네가 그가 그녀에게 전화하기를 원한다니까 그가 그녀에게 전화하는 의미상의 주어는 him. 해석 2번 We believe him to be an innocent. 우리는 그가 innocent 뭐죠? 무죄인이라고 순결하다고 믿는다 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얘가 진짜 주어인데 그가 정직하다고 믿는다. 의미상의 주어. 목적어와 목적 보어의 관계. It is strange for them to get so angry. 참 이상하네. 뭐가? 그렇게 화내는 것이 누가? 그들이. 실제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만 주어. 의미상 그들이 그렇게 화내는 것은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진짜 주어는 얘인데요. 우리가 해석상 그들이 그렇게 화내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가 정직하기를 믿는다. 그가 그녀에게 전화하기를 원한다. 각각각 의미상만 주어인 경우. 자, 넘기셔서 4번 갑니다. It was careless of you to leave your cell phone in the taxi. 택시에다가 너의 핸드폰을 두고 올 만큼 참 careless, 부주의하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주고요. 핸드폰을 두고 오는 것은 대표적인 이 형식 부주의하다. 끝났습니다. 원래. 근데 너무 주어가 비대하니까 가주어 있었습니다. 근데 택시에다가 지금 핸드폰 두고 오는 거 누가 멍청하다고 누가 참 부주의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네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됐죠? 자, 5번 There's still a lot of work for him to do 했어요. 문장에 there is나 there are가 시작되면 제가 나중에 배운다고 했지만 도치 구문이요. 부사가 문들어 나가면 주어 동사는 도치된다 했어요. 주어 동사 도치되니까 사실 얘가 진짜 주어입니다. 진짜 주어예요. 근데 is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라고 배웠는데 선생님 보어는요. still은 부사니까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주고요. 뭐뭐가 있다 없다 존재 의미가 있으면 제가 일형식 가능하다고 했죠. there is나 there are를 우린 해석 어떻게 하냐면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일이 있다. 일형식 땡 끝났어요. 부사 여전히 많은 일이 있다. 사실은 끝났어요. 그럼 to do 해야 할 많은 일이 있다. 우리가 배웠던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인 것 같기도 해요.
자, for him. 그가 해야 할 많은 일이 있다. 의미상의 주어가 또 for him, he이다 라고 하는 거. 왜냐면 그가 일이 아니잖아. 그가 할 일이 많다 이거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그이다 이거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해석상도 한번 맞춰봤고요. 의미상의 주어가 무엇인지도 한번 맞춰봤습니다. 자, 그 다음 she had not better go alone. She had better not go alone. 지금 마지막 exercise 6는요. 원형 부정사의 관용어고요. had better 뭐 많은 편이 낫겠다. 얘가 조동사 한 통.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부정 만들 때 didn't have better 제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혹은 had not better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조동사 한 통이라 조동사는 may not 이렇게 쓰지 can not 이렇게 쓰지 had better 이게 한 통이라 뒤에 had better not 됐죠? 그녀는 혼자 가지 않는 편이 낫겠다. I'll have the computer check the list. 사역동사 목적어 나는 컴퓨터를 가질 것이다가 아니잖아. 그 리스트를 체크하기 위해 컴퓨터를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컴퓨터가 리스트를 체크하도록 시킬 것이다. 사역동사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리스트를 체크하는 목적 보어. 주술의 관계가 있어서 의미상의 주어는 얘다. 근데 컴퓨터가 리스트를 체크하는 거 능동이니까 여기 동사 원형을 쓴 거다. 이 정도예요. 해석은 나는 컴퓨터가 리스트를 체크하도록 시키겠다. 시킬 것이다. 또 의역하자면 컴퓨터로 리스트 체크해 볼게. 볼 것이다. 이렇게 또 의역이 되겠죠. 마지막 3번 I watched him draw a portrait in crayon. 마찬가지입니다. 지각동사고요. 요번엔 목적어고요. 그가 초상화를 그리는 거니까 목적어가 하는 짓이 또 능동이라서 동사 원형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림을 그리는 거 진짜 주어는 문장 전체의 진짜 주어는 I인데 그림을 그리는 주체 의미상의 주어는 he다. 이 정도 알아본 상황. 자, 마지막 4번, 5번. We can't but be moved by the speech. 우리 친구들이 또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움직이게 된다. By the speech. 그의 연설에 의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그의 연설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지만 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관용어구는 암기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cannot but 동사 원형.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의 연설에 움직임 받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의 연설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감동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셔야죠. move는 움직이다의 뜻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거니까 감동하다 정도로 의역하시면 좋을 듯. 마지막 5번. The best thing I could do was cheer him up. 선생님, 동사가 왜 이렇게 많아요? 한 문장엔 본동사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왜 이래요? 아직 안 배웠지만 관계에서 뭐가 생략됐고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는 주어, 이다, 였다, 뭐였다? cheer him up. 그를 격려하는 것이었다. 선생님 그럼 여기 보어절인데 왜 보어절이 동사 원형이 왔어요? 주부에 두가 들어가면 여기 원래 투부정사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는 그를 격려하는 것이다로 해석하시면 예쁘겠네요.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시제에 해당하는 투부정사에 해당하는 시제태 다시 한번 머릿속 정리.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인가? 사역동사, 지각동사에서 항상 목적어가 능수동을 결정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역동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목적어여서 얘가 항상 능수동을 결정한 거였구나. 4. 관용어구 had better, cannot but 동사 원형, cannot help ing 이런 것들은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이지. 가벼운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132페이지부터 리뷰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리뷰, 예습해 갖고 오시고요. 저는 항상 예습보다 복습주의자. 우리 여기까지 26번째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복습 잘해 갖고 오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투부정사 리뷰 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